안녕하세요.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쓰고 그린 그림책 작가 젤리이모입니다. 저는 강아지 3마리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 필명이 젤리이모인 이유는 저랑 친한 언니의 딸이 지어준 제 별명이에요. 제가 젤리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젤리를 사줬더니 저를 그때부터 젤리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쏙 들어서 저의 필명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림책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30대 중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많이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용기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많이 응원을 해줘서 이제 그림책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2년 동안 창작 그림책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작 그림책을 배우면서 그동안에 아동 성교육 동화인 나쁜 비밀이 생겼어요를 시작으로 알록달록 무지개, 냠냠 맛있게, 초등학생이 제대로 읽어야 할 전래동화와 바이러스에도 안전해요의 사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첫 창작책이 출간되어서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제가 한 1년 정도 준비한 그림책이었어요. 사실 그림책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제 생각대로 이게 착착 스토리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책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저는 진짜 너무 설레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고, 그래서 거의 저희 집은 축제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꿈꿔왔던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남편과 우리 강아지 3마리와 함께 조촐하게 파티도 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결론적으로 보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에요. 술래가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커다란 막 까만 연기를 내뿜으면서 숲속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놀이의 시작을 일방적으로 알리고 놀이가 시작돼요. 그래서 놀이가 시작을 되면서 동물들은 하나둘씩 점점 사라지고 자연도 원래는 색깔이 다 있었는데 점점 자연도 색을 잃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도 나오지만은 사람이 2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술래하고 방관자인데 이 2사람의 관계는 어떤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술래는 탈을 쓰고 놀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방관자는 뒤쪽에서 동물들과 같이 놀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관자가 이 놀이에 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아리송하게 있다가 나중에 동물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방관자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자신도 사라지는 대상임을 깨닫게 돼요. 술래에게 잡혀간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방관자는 입도 없고 색깔도 없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 방관자가 동물들을 구하러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해결사로 변하게 되고 이때부터 방관자는 입도 생기고 색도 생기게 됩니다. 방관자는 이제 입과 색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 술래는 탈을 쓰고 있어요. 술래가 탈을 쓰고 놀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탈은 우리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가면처럼 쓴 의미이기도 하고
순례가 나타나서 자연이 탈이 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책을 보시다 보면은 글자간이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좁아지는 것들이 보여요. 이것은 제가 책에서 그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이 망가져가는 속도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은 천천히 흐를지 몰라도 자연은 빠르게 파괴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 간의 간격으로 이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유독 환경 문제에 크게 관심이 있어서 어떤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사실 못해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오면서 지금 제가 3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유기견이었어요. 이 강아지가 이제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 그냥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3마리의 강아지가 되었는데 이게 저에게는 어색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게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어려서부터 쭉 강아지를 키워왔고 그 강아지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기견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강아지들을 제가 이제 많이 키워오면서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다 할 어떤 특별한 운동이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전을 보게 되었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었는데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수치들을 보고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그림책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학원 수업 중에 논픽션 주제로 이야기거리를 찾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굉장히 어렸을 때도 재밌게 했던 놀이라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놀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에 픽션을 가미해서 이야기거리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커다란 사자 순례가 나오고 동물들과 함께 놀이를 하다가 동물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져요. 그러면은 사자가 잡아먹었나? 동물들이 어디로 갔지? 하다가 나중에는 짠 아니었지롱 약간 이런 반전이 있는 그런 그림책이었는데 이게 그 멸종위기 동물들과도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그림책이 되게 짧잖아요. 글도 많이 없고 그림이나 어떤 이렇게 안에 그려진 내용들이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뚝딱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작은 더미들을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저는 이제 작게 만들어서 그냥 흐름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책 형식으로 페이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림도 대충 그리고 일단 흐름하고 느낌만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조금씩 좀 정리를 하면서 크기를 약간 좀 키워봤어요. 이때는 아직 판형을 정해지지도 않아서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A4 용지를 잘라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때도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이 환경 문제와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사람 간 그리고 동물 간의 문제를 얼만큼 드러낼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환경 문제가 너무 대놓고 이제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미가 좀 많이 쌓이게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좀 많이 엉성해요. 마지막에 해결사로 변화된 방관자가 이야기예요. 바로 다음 차례는 너야. 여기서 차례에는 우리가 순례가 될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지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음 차례에 너야 할 때 그 차례에 이
방관자, 순례, 사라지는 대상, 그리고 해결사 어떤 의미를 넣을지는 그거는 이제 독자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결정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과 식물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도 같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봄에는 영상책, 유아책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잠잠이라는 친구들이 나와요. 이 잠잠이라는 친구는 잠이 오다에서 제가 착안을 한 캐릭터인데요. 아기를 재우러 떠나는 여정을 그린 아기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이 이야기가 아기책으로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책은 아니었는데, 잠잠이라는 캐릭터가 아기랑 참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기책으로 이제 바꾸게 됐고, 저의 친한 친구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둘째에게 또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아기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젤리이모 글 그림, 한림출판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둥둥둥둥. 내가 말했잖아. 움직이면 죽는다니까. 아가야, 엄마.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그리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이유는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고릴라 밀렵에 관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밀렵꾼들이 아기 고릴라를 인질로 잡고 엄마 고릴라를 포획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이 장면에서 순례가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호를 외칠 때 마지막으로 남은 고릴라가 아기 고릴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관자한테 아기 고릴라를 맡기고 순례한테 가슴을 두들기며 경고를 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순례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도 힘없이 순례한테 끌려가는 모습으로 담아내어 보았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독자분들하고 직접 이제 만나서 저의 책을 이제 보고 느끼신 생각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 애쓰시고 계신 분들이나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고기를 줄이고 닭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육류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좀 더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휴지 대신에 비데를 사용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연분해되는 비닐을 구매해서 쓸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덜 쓰고 물을 아껴 쓰고 전기를 아껴 쓰는 것 모두가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만 생각을 하면 더 어렵게 느껴져요.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면 습관이 1개가 되고 나중에는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겠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